당장 KBS를 폐쇄시키던지 아니면 민영화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했는데요. KBS가 지난달 진행한 수신료 인상 관련 수기 토론 참가자에게 사례비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참가자의 79.9%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2에서 23일 진행한 KBS의 미래 비전 국민에게 듣는 수기 토론에 참여한 시민 209명에 대해 1인당 하루 1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 사용된 예산은 참가자 사례비를 포함해 모두 4억 3,877만 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대출 의원은 KBS 조사는 공적 책무의 필요성을 열거한 설문으로 시작해 편파적인 데다 불과 209명을 모아놓고 국민 79.9%가 찬성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4억 원을 넘게 들여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론몰 이용 기획 행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 관련 찬성하는 패널로만 모아놓고는 국적법 개정안에 국민 약 80%가 긍정적이라는 헛소리와 이번 KBS 조사는 매우 닮은 꼬라지인데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개짓거리하는 법무부나 KBS, 국민이 결코 좌시하면 안 되겠지요? 한동훈 검사장이 좌파 정권과 좌파 정치권에 눈만 뜨면 외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대놓고 직설화법으로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1일 조국 사태의 핵심은 비리 그 자체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권력을 겨눈 검찰 수사를 막고 보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국식 검찰개혁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직후 중앙일보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조국 전 정권에 대한 수사였다고 보는 이가 많다. 소회가 어떤가라는 기자 질문에 국민이 바라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권력 눈치를 보면서 덮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막고 보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조국식 검찰개혁은 정확히 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한동훈 검사장 주장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모조리 뭉개기하고 있는 좌파 정권의 검찰개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도 문재인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을 내뱉었는데요. 이에 야당의 인사동의 없이 채택된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에 야당으로부터 야당 동의 없는 검찰총장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놈의 국민파리는 끝내주게 잘하네요. 그래서 더더욱 문재인과 김오수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그저 북치고 장구치는 식으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은 이번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소린 하지 않았군요. 진짜 할까봐 말입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또 제대로 똥볼을 찼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총장이 여성 식당 주인과 어깨동무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어깨 잡는 것은 요즘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함께 패널로 나온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참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최민희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걔 눈가에는 똥만 보이는 법이죠라며 그쪽 당에서 그딴 얘기할 입장은 아니오만 피해 호소인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여권발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식당 여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롱 암시 발언을 한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을 향해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진 속 당사자인 식당 주인 70세 고령의 이모 씨는 1일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이것이 정치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식당 주인 이모 씨는 내가 나이 70이고 윤석열 전 총장보다 누나다라며 내가 어깨동무하자 했다. 내가 기분 안 나쁘면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발언을 꼭 보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정답게 사진 찍는 것도 음란하게 보는 이게 민주당 뇌구조이다. 저게 성희롱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더듬당은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다. 오랜 단골이며 친하게 지낸 사이를 성희롱이라고 매도하는 민주당아 정말 꼴사납다. 붙일 것을 붙여라. 성희롱? 성추행당이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가라는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사리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하고 성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또 이날 윤석열 강릉 방문과 관련해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법권 지대구나 생각했다며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을 찍고 올린 것을 보고 강원도는 방역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연아 전 의원은 그게 꼭 강원도여서 그런 것인가라며 요즘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비하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댓글 등을 통해서 지역 비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강원도민으로서 화가 난다며 명백한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도 1일 논평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궤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비하하고 나설 태세라며 황당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의 비리를 향해 수사의 갈라를 빼들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앙금이 남아있다 한들 끝없이 터져나오는 민주당 인사들의 숱한 방역 지침 위반 사례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내로남불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왜 애꿎은 강원도를 들먹이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방역에 느슨함이 있다면 그것이 왜 강원도의 문제인가라며 치외법권 운운하며 최민희 전 의원이 비하한 강원도의 수장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도지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이 극심한 강원도민을 끌어들여 싸잡아 비난했다라며 강원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원도민이 그리 만만한가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라의 TV가 윤석열 관련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해서 판단해 주세요.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회동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선의 정진석, 4선의 권성동 의원에 앞서 초선 윤희숙 의원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과 1960년생 동갑내기로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두중진 의원보다 윤희숙 의원을 먼저 만난 데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은 윤희숙 의원에게 정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 윤희숙 의원 책 정책의 배신을 읽고 윤희숙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작년 3월 출간한 이 책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대책, 국민연금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인은 윤석열 전 총장도 책 내용 상당 부분에 공감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적임자로 윤희숙 의원을 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작년 7월 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반대 연설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 등을 두고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희숙 의원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점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윤희숙 의원이 1970년대생 여성 의원이란 점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젊고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청년,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챙기는 유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희숙 의원은 그런 취지에 들어맞는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같이 하자고 하기에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고 권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웃더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6월 1일자 방송에서 지난 5월 30일 전 세계 생중계된 피포치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화면에서 뜬금없이 서울이 아닌 평양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되자 청와대 한 관계자는 5월 31일 외주업체의 실수라면서도 전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고 되레 적반하장격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알아도 괜찮은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한강 여의도가 아닌 대동강 능라도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영상 제작사 측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무능, 기강회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외교 참사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1972년까지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강변했다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북한의 수도가 서울이니 빨리 커서 서울을 차지해야 한다고 교육받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에서 평양 중심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1991년 남북 유엔 가입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평양 주재 외국 대사가 한국을 겸임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한국 주재 외국 대사가 평양을 겸임한 것은 결사 반대했다며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는 자기 수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떠나 정치적 싸움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초보적인 외교 상식도 없다고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으니 일본이 도쿄올림픽 상하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하고 응당에 개입해야 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중재 대신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한 태영호 의원은 이 정부는 도쿄올림픽 이 행사가 전지구적인 행사이니 독도가 성화 봉송 지도에 들어가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에게 문제성 발언을 한 청와대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외교 참사가 발생하고 그 이후 비상식적인 언행이 나오는 데 대해 엄중한 문책은 물론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통해서 이런 실책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나라의 팬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